한국에 있는 스파이 양성소인 공자학원도 모두 폐쇄시키는 법안도 즉시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내에 있는 공자학원을 없애야 됩니다. 그들은 불법으로 우리나라의 자원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급 기술을 그들은 분명 빼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불법 행위죠. 이런 행위를 하는 공자학원을 대한민국이라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모두 다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사람이라면 자연이 주는 식량을 존중하며 어업을 해야 하는데 중국 불법어선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바다의 씨를 말리는데 지구를 위해서라도 중국을 고립시켜야 한다. 안녕하세요. 지중해 연안에서 나토 군함과 중국 어선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접촉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격까지 발생.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나토는 고심 끝에 칼을 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을 적으로 간주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나선 상황. 반면 중국은 유럽의 뻔뻔한 작태에 참을 만큼 참았다며 괴뢰 유럽을 비난하며 갈등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유럽에선 한국을 열심히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푸른 바다 지중해에서 벌어진 복잡한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국가는 뻔뻔하게도 아무 책임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를 입은 국가들만 오히려 바쁘게 대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중국의 불법 조업 때문에 생긴 일로 국제사회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나토 소속 군함이 지중해 지역을 순찰하던 중 신고되지 않은 곳에 조업을 하고 있는 수상한 선박을 발견. 유럽 선박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 조업선을 급습했는데요. 놀랍게도 조업선은 나토 군함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총격을 가하며 반항했다고 하는데요. 태연하게 총격을 가하는 것은 물론 배에 달려있는 기관포를 이용 나토 소속 군함을 향해 본격적인 전투 행동에 들어갔죠. 군함 역시 포격으로 적 함선을 향해 공격을 가했죠. 하지만 군함의 화력에는 감당할 수 없었는지 불타버린 중국 어선은 꼬리를 내리고 항복을 선언. 지중해 연안을 감시하던 나토 소속 병력들은 어선 내부를 둘러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함선에 실려있는 화약과 무기들의 양이 상당했고 무엇보다 불법 어업을 통해 잡은 어획량이 엄청났기 때문이죠. 지중해 연안에서 서식하는 참다랑어와 몽어를 비롯 살아있는 개체가 얼마 남지 않은 지중해 상어까지 잡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다랑어와 몽어를 비롯한 지중해 어류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멸종 위기에 처한 물고기로 세계자연보전연맹 ICI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 어종입니다. 만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 어종들을 잡을 경우 강력한 제재가 주어지는데요. 중국 어선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타국 어장을 침입, 멸종 위기종을 남김없이 포획하며 심지어는 겁도 없이 군함에 위협까지 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중국 어선은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뱃머리에 쓰여진 선박명까지 지우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남은 중국어 글자까지 완벽하게 지우질 못해 꼬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미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적인 상황.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어장을 먹어 치우는 국가가 있고 그 이름은 중국이다라는 말까지 남기며 대놓고 중국을 거론 태평양 대서양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지중해까지 그 마술을 뻗친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중국 소속 조업선이 어떻게 인도양과 홍해를 거쳐 먼 거리에 위치해 있는 지중해까지 와서 불법 어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상당한 거리인 만큼 필요한 석유도 상당하고 어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식료품과 물은 물론 대규모 보관소까지 있어야 지중해에서 어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획한 불법 어선은 그런 생김새가 아니었죠. 비밀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은 중국에서 출발해 지중해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항구에서 출발해 불법 어업을 저질렀던 것이죠. 중국 어선이 출발했던 곳은 그리스 피레우스항. 현재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항구입니다. 1대1로를 주창하며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중국은 영역 확장을 위해 각 국가와 접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나라를 집중 공략해 원하는 대로 조종하며 중국은 거점을 확보했는데요.
그리스 피레우스항은 중국이 그리스 정부와 협상을 통해 얻은 항구로 주요 항만 시설이 밀집한 이곳에서 중국은 어선을 제작, 이른 불법 행위를 뻔뻔하게 저질렀던 것이죠. 현재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던 나토는 중국의 실질적인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만큼 중국이 턱 밑까지 유럽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나토는 결국 중국을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나토는 6월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새로운 전략 개념 스트러티직 컨셉트를 채택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미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원의 보도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은 유럽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유럽이 중국을 향해 전략 개념을 채택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유럽이 중국을 적으로 간주 이를 상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과 병력 전개를 담은 전략을 공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가장 마지막에 나온 전략 개념이 2010년도에 나왔고 이번 2022년에 이르러 개정판이 나온 것인데요. 이번 개정이 이뤄진 주요 이유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위협에 대해 유럽이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줄리엔 스미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도 이번 전략 개념과 관련 중국의 위협에 대한 내용을 새로 추가했으며 사이버 공격을 비롯한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비하는 새로운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라 밝히며 현대전에서 중요한 개념인 하이브리드 전쟁까지 대응할 것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인 하이브리드 전쟁은 물리적인 포탄이 오가는 실제 전쟁과 더불어 사이버전에서 진행되는 상대방의 정보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중국은 사이버 전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곳으로 나토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상정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유럽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는 이미 중국과 유럽은 전쟁 중이며 사이버전과 정보전을 통해 중국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고 역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중국에 대한 혐오가 하늘을 찌르고 있죠. 최근 중국 문화 전파기관인 공자학원을 주축으로 중국 스파이들이 독일과 벨기에 등 주요 정부 인사를 중심으로 비밀리에 정보를 캐내려고 했던 사실이 발각되면서 MIO를 비롯한 유명 정보기관들이 유럽 국가를 상대로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 중국 혐오가 팽배한 유럽에서 결정적으로 중국인을 쫓아내기로 마음먹은 사태였죠. 중국인은 물론이고 중국 물건이 다시 유럽에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들에게는 이번 중국의 도발은 묵과할 수 없는 일, 특히 유럽의 영예라고 생각하며 안심했던 유럽 국가들 입장에선 이번 나토 군함과 중국 어선의 충돌은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바로 코앞까지 중국이 무기를 동원해 포격할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 유럽 각국의 외무장관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만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중요도는 차후순위로 밀려났지만 중국을 상대로 유럽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유럽 고위급 인사들은 동의를 보였죠. 또한 유럽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하죠. 특히 중국 정부가 손에 넣고 있는 유럽 항구가 주요 논제에 올랐습니다. 이 정도로 중국이 유럽 곳곳에 거점을 확보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경제 위기로 나라가 휘청이던 시기 빚을 갚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던 그리스는 중국의 손을 잡습니다. 이 틈을 타고 중국은 그리스 피레우스 항만을 소나기에 넣었죠. 피레우스 항집은 67%를 소유한 중국은 이곳을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중국 함선은 물론이고 물류의 거점으로 피레우스 항을 이용 이곳을 오가는 중국인들은 점점 늘어났고 심지어 이 근처의 땅까지 중국 큰손들이 차지하면서 그리스는 점점 피레우스 지역의 영향력을 잃어갔습니다. 이탈리아의 항구도 중국의 손에 넘어가면서 중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총 4개의 항구가 중국과의 양해 각서를 체결하며 차이나머니를 도입했죠. 제노바, 라벤나, 팔레르모, 트리에스테 항구 4곳이 중국을 위한 항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트리에스테는 중국 자본 침식이 50%를 넘어갈 정도였죠. 경제 위기로 흔들리던 유럽의 틈을 타고 중국은 영향력을 행사, 거점 도시를 여럿 확보해 유럽 중국 사이의 교두보를 확실히 마련해 두었습니다.
향후 나토와 중국 사이에 전투가 발생할 경우 이들 도시는 유럽이 아니라 중국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죠. 스페인과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 역시 중국이 차이나머니를 동원해 항만을 건설하고 항구 도시를 이용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유럽이 중국을 진정으로 몰아내기 위해선 이들 도시의 주권을 다시 유럽 쪽으로 돌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죠. 미국 역시 유럽의 주장에 동의하며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회의를 통해 중국을 상대할 만한 상설기구의 창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야욕은 이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우려에 지나친 억측이며 중국은 유럽과 싸울 의사가 없으며 오히려 유럽이 중국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있고 실제적인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지중해 충돌 역시 나토, 군함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나토가 과거 중국을 향해 공격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나토가 방어적인 기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수많은 민간인을 죽게 하고 난민을 양산한 주범기관이라고 공격을 가하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며 뻔뻔하게 나온 상황. 점점 나토와 중국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토는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중국과 상대할 만한 강력한 무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까지 요청하며 갈수록 한국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오랜 기간 맞선 한국을 새삼 다시 보게 되었다는 유럽 외교관들의 평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상대로 한 각국의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화약과 무기를 지닌 배를 어선이라 보시나요? 이에 어선들이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와서 우리 해경에게 발포하면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요? 우리는 그 대처법을 고민해야 되겠네요. 모든 불법은 어느 나라, 누구든 어디서든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과연 언제까지 사과 없이 뻔뻔한 태도를 중국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